자, 계속해서 144페이지 입문서 예제 1번에 이제 한번 분계 한번 청해봤죠. 이제 전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전기. 그래서 자, 분계된 걸 보고 전기를 할 때,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서 자, 전기학에서의 원장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원장 하면은 자, 먼저 현금이라는 자, 원장을 좀 만들죠. 자, 다음에 상품. 자, 원장, 다음에 비품. 자, 이라는 원장, 그다음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원장. 자, 지금 교재는 그 다음에 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자, 다음에 자본금. 단기 차입금, 자본금. 자본금, 그다음에 임대료, 그다음에 수수료 수익, 자, 다음에 급여, 이자 비용, 자, 다 했네요. 자. 이자 비용. 그래서 저는 약식 T 계정을 그려봤으니까 우리 계정을 정리하면서 자, 이 계정에 자, 현금은 자산이라면 증가 차변, 감소 대변이었죠. 그래서 자, 저는 T 계정을 쓰면은 이런 T자 위에다가 현금은 자산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자, 왜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 역시 상품 자산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비품 자산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외상 매입금 부채. 자, 부채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차변 감소 대변 증가, 단기 차입금 부채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자본금 자본 항목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자본 감소, 자변, 자본 증가, 대변. 자, 임대료, 수익 항목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자, 소멸 발생, 즉 감소, 증가. 자, 수수료 수익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급여, 비용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차변 비용 발생, 대변 비용 소멸, 즉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자, 이자병 비용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항목이 다 나타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분계된 것을 원장에 옮겨서 1월 10일 것부터 자, 현금 차변에 현금집 찾아가죠. 차변 금액은 차변이니까 1월 10일 날 자, 차변 금액은 차변에 100만 원. 자, 상대방 계정 과목 자본금. 자, 그래서 현금집에 전개했죠. 또한 1월 10일 날 자본금집 찾아가죠. 자본금 찾아갑니다. 자, 대변 금액은 대변에 100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 1월 10일 날. 그래서 현금 원장에 전기했고 자본금 계정에 전기했죠. 1월 10일 거. 자, 이제는 2월 5일 날 상품 계정 찾아가죠. 차변 금액이 자, 왜? 상품 계정 찾아가서 2월 5일 날
차변 금액은 차변에 30만 원. 10만 원. 자, 상대방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자, 다음 이제 외상 매입금집 찾아가서 대변에 30만 원. 는 상대방 계정 과목 상품. 2월 5일 날. 2월 5일 날 거 정기를 좀 맞췄죠. 자, 이제는 3월 10일 날 현금집 찾아가죠. 차변에 70만 원. 자, 상대방 계정 과목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자, 3월 11일 날. 자, 이제는 단기 차입금집 찾아가야겠죠? 차입금 대변에 70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 현금 3월 11일 날. 1일. 자, 이제는 4월 20일 날 비품집 찾아가야겠죠? 차변에 40만 원. 40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 4월 20일. 아, 이렇게 보니까 고개 상당히 아프네요. 자, 4월 20일. 자, 그럼 이제는 비품 찰승까지 현금집 대변에 40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 자, 비품 4월 20일. 자, 이제 5월 7일 단기 차입금집 찾아가야겠죠? 단기 차입금집, 자, 50만 원. 단기 차입금 50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 자, 그래서 5월 7일. 자, 이제 2만 원 이자병집 찾아가야겠죠? 차변 금액 차변에.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 5월 7일. 자, 그럼 이제는 자, 현금집 찾아가야겠죠? 대변 금액 52만 원. 2만 원. 자, 그러면 상대방 계정 과목, 자, 5월 7일. 상대방 계정 과목은, 자, 단기 차입금도 있고, 이자 비용도 있죠. 그럼 상대방 계정 과목이 둘 이상이면 제자라고 한다. 제자. 모두 안착시켰다. 그러면서 제자라고 쓰죠. 제자 52만 원. 자, 그래서 5월 7일 날 전기를 했죠. 다음에 이제 6월 10일 날 외상매입금집 찾아가야죠. 자, 10만 원. 외상매입금집 차변에 10만 원. 자,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 자, 6월 10일. 자, 그럼 자, 또 자, 현금집 찾아가야겠죠. 자, 대변에 10만 원. 자, 상대방 이건 외상매입금. 자, 6월 10일 날. 자, 다음에 이제 9월 20일 날. 자, 현금 차변에 20만 원. 현금집 20만 원 차변에. 상대방 계정 과목. 자, 임대료 찾죠? 다음에 자, 9월 20일. 자, 이제는 자, 임대료집 찾아가겠죠? 임대료집 찾아가서 대변에 20만 원. 20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 9월 20일. 자, 지금 마무리되고 있죠? 자, 10월 15일 날 급여 계정에 차변에 5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 자, 10월
10월 15일 날. 자, 다음에 이제 현금집 대변에 5만 원. 5만 원. 자, 상대방 계정 과목 급여 10월 15일 날. 자, 이제 하나. 자, 차변에 현금 3만 원. 12월 10일이죠. 차변에 현금 3만 원. 자, 상대방 계정 과목 수수료 수익. 자, 12월 10일이었죠. 자, 12월 10일. 저는 수수료 수익 계정의 대변에 3만 원. 자,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 12월 10일. 자, 이래서 자, 이 붕괴된 것을 자, 원장에 다 옮겨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당연히 차변 금액은 차변에, 대변 금액은 대변 이렇게 옮겨가는 걸 보면서 그에 따라서 습관이 돼야 되니까 이제는 회계하면서 붕괴 정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이 돼서 많은 것을 분석하면서 고유, 명칭, 계정 과목 설정이라든가 그 결합관계된 붕괴라든가 정기를 통해서 그걸 파악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상황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답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가는 하나의 전초 단계니까 이런 붕괴 정기는 필수인데 원장 티계정이 나오면 약식으로 해서 자산임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붕괴된 걸 전기를 갔을 때는 과정의 흐름을 정리가 돼야겠죠. 자, 그럼 이제는 이렇게 붕괴 정기하면서가 분계장, 원장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정의했는데 이게 회계 순환 것을 거래가 발생이 되면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 흘러가는데 거래서 분계장에 기입하는 걸 분계, 원장으로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그랬다. 전기. 그래서 자, 이 화살표를 친다면 이런 걸 회계 순환 과정, 회계 처리를 하면서 사이클링, 회계 순환 과정의 자, 흐름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럴 때 이 순환 과정 흐름에 있어서 거래 분계장 원장에 짱이 나오고 짱이 나오겠다. 그래서 회계 장부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회계 장부. 자, 그래서 회계 장부가 뭐 전표도 있지만 저는 기본서 과정 보도록 하고 회계 장부가 있는데 그 회계 장부는 우리가 순환관 틀봤지만은 분계장 받고 원장 받죠. 그래서 회계 장부 하면은 주요부가 있고 보조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주요부가 보조부 있는데 이 주요부, 보조부에 짱이 생략돼 있죠. 주요장부, 보조장부를 주요부, 보조부라고 하는데 짱을 생략해서 그때 주요부, 보조부인데 주요장부 하면은 이 순환 과정에 짱이 있는 게 장부죠. 분계장, 총계정 원장이 주요장부에서 우리 회계장부의 주요장부는 두 개가 있습니다.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주요장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장은 우리가 원시기입장으로 장부 처음으로 기입하는 장부에서 원시기입장, 그를 빠짐 기록한 장부. 이런 총계정 원장은 각 개별 원장을 총 집합시키는 원장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그래서 분계장과 총계 원장이 주요 장부인데 그럼 보조장부 하면은
보조 기입장이 있고 보조 원장이 있더라. 그래서 이 보조 장부는 크게 보조 기입장하고 보조 원장으로 구분되는데 제가 분계장을 원시 기입장이라고 합니다. 분계장은 원시 처음으로 기록할 장부다 그 말이야. 원시 기입장 하니까 기입장, 원장 그랬죠. 그래서 보조부는 주요부를 받쳐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기입장은 분계장의 보조부, 원장의 보조부는 보조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기입장은 분계장의 보조부. 자, 보조 원장은 총계정 원장의 보조부가 되니까 주요부가 두 개가 있으니까 보조부가 둘로 구분돼서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으로 구분되는 거면서 보조 기입장 하면 분계장의 보조면 대표로 현금, 출납장, 당자예금 출납장, 소외현금 출납장. 그러니까 이 현금 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출납장이 대표인 보조 기입장이 됩니다. 아니라 매출장이라든가 매입장, 상품을 사고 팔 때, 상품을 기록한 장부를 팔 때, 팔았을 때 매입장, 샀을 때, 팔 때 매출장, 살 때 매입장 이렇게 기록되는 게 보조 기입장. 특히 이 매입장도 되지만 파드러움 기입장, 지급보험 기입장 등이 보조 기입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보조 기입장의 핵심은요, 현금 출납장 바탕을 두고 확인하는 거. 현재는 보조 원장은 총계정 원장의 보조부라고 그랬죠? 보조부로서 핵심 중 핵심은 상품 재고장이 있습니다. 상품 수입과 수출, 수불과 수입을 기록해서 나타내는 장부가 상품 재고장이 있는데, 상품 재고장은 보조 원장이 돼서 매출장, 매입장은 보조 기입장인데, 상품 재고장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품 재고장은 보조 원장입니다. 그래서 상품 재고장 우리가 기본소 과정하면서도 정리할 내용이니까 보조 원장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이제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이 있겠다 그 말에서 외상거래처를 기록한 장부인데 매입처니까 우리가 거래처를 판대, 사원대 거래처를 기록한 장부가 매출처, 매입처 원장이 되겠다. 그래서 유형산, 대장 등 상당히 많은데 보조 원장 하면 이렇게 상품 재고장, 매출처, 매입처 원장 등만 확인하면 유형산이 활용하게 돼서 제가 자꾸 기본소 과정을 하는데 이제 기본소 과정은 이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어떤 장부들이 필요하고 그 장부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과정을 하니까 지금 장부하면 회계장부를 말하는데 주요부하고 보조부로 구분되는 거야. 그래서 주요부가 두 개가 있으니까 기본이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이에요. 여기에 보조부도 두 개가 있겠다. 그래서 인문서에 설명이 나왔지만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장부의 개념을 좀 확인해서 구분하는 게 유용성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이래서 이 순환 과정의 의미에서 거래가 발생이 된 걸
원장에다가 다 옮겨서 지금 적어봤습니다. 자, 그걸 전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총계종 원장에 요 기록된 건 한번 끝을 내보자 그 말이야. 이게 결산이다 그 말이야. 결산 클로징. 그래서 결산 과정을 보죠. 그래서 입문서 148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결산. 자, 클로징 마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결산은 끝을 내 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통해 우리가 재무상태 포괄손익 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회계 기간 동안에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 끝을 내자. 이게 결산이다 그 말이에요. 마감. 뭐 결산하니까 뭐 당연하지만 마감의 의미가 되겠죠. 마감의 의미가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 결산의 절차. 결산 절차가 중요합니다. 결산 절차. 네, 결산 절차에는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하면은 먼저 예비 절차.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고 본 절차, 후 절차로서 재무제표 작성. 그래서 결산은 예비 절차, 본 절차, 재무상태표 작성 등의 재무제표 작성 등의 과정을 결산 과정 절차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원장들 마감이니까 본절의 장부를 마감을 통하는데 예비 절차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예비 절차. 그래서 예비 절차에는 본 절차 앞서는 예비 절차는 크게 세 과정이 있는데 시삼표 작성. 두 번째 재고 조사표 작성. 자, 세 번째 정산표 작성. 자, 그래서 예비 절차 하면은 시산표 작성, 재고 조사표 작성, 정산표 작성이 핵심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예비 절차 과정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본 절차는 원장 마감, 분계장 및 기타 장부 마감을 하는 과정이 본 절차다. 그러면은 원장 마감, 분계장 및 기타 장부 마감, 원장, 분계장, 그러면 주요 장부죠. 장부. 그래서 본 절차는 실제 장부가 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 마감이 되는데 이 원장은 개별 계정 총 집합시켜놓은 원장을 말하니까 그 원장 마감은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 마감에 있어서는 자,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이 먼저 마감이 되고 재무상태표 계정이 마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원장 마감에서는 주의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패턴의 공부는 재무상태표를 먼저 확인하지만 원장 마감은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이 마감이 먼저 이루어지는 걸 꼭 주의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 CI 계정의 마감의 절차, FP 계정에 대한 마감 이런 과정은 또 본 절차 과정을 정리를 하게 되니까 지금 자 결산 과정의 틀을 잡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본 절차 후에 이제는 후절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현행 KIFRS의 재무제표, 전체 재무제표는 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재무제표 작성하기까지 과정을 결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과정은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 시산표 작성을 한번 보죠. 시산표. 자, 시산표 작성. 자, 이 시산표를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 밸런스, TB라고 하는데 트라이얼, 시도, S다, 밸런스, 평형, 균형. 이걸 트라이얼 밸런스 시산표라고 하는데 이 시산표는 그 앞 단계가 총 원짝이죠. 그래서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에 자, 정기인데 이 총계정 원장의 기록에 대해서 원장의 기록에 대해서 정확성 정확성 여부를 자, 판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총계정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서 만든 표를 시산표라고 하더라. 그래서 시산표는 손익을 알려고 만든 표가 아니라 자, 총계정 원장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서 만든 표를 시산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원장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서 만든 표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 시산표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산표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차평균의 원리가 뭐냐? 대변에 기록한 합하고 차변에 기록한 합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하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작성되는 게 시산표라고 하다. 그래서 각 계정에 잔액이든 합계든 합계 잔액을 모아서 집계하는 표를 시산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각 계정의 잔액이든 합계든 합계 잔액을 모아 두는 표를 시산표란데 왜 모아서 작성한 표냐? 원장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서 만든 표다. 그 말이야. 원장을 확인도 안 하고 마감을 해버리면 오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시산표라고 하는데, 네. 이 시산표는 정리할 때 이 시산표를 언제 작성을 하냐? 시산표의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 시산표를 시산표를 작성 단계에 따라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2월 시산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수정 전이냐 수정 후냐 2월선 지금 이런 걸 파악 단계라 시산표에 대한 기초 지금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런 수정 전이든 수정 후든지 시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산표 종류가 있는데 그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가 있고 잔액 시산표,
잔액 시산표가 있고 합계 잔액 시산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합계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우리 자 시험적으로 회계 원리를 학습할 목적으로는 잔액 시산표에다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잔액 시산표에 초점을 둔다. 합계라든가 합계 잔액을 기본 정리하지만 핵심은 잔액 시산표에다가 초점을 두고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잔액 시산표를 한번 올리서 이 시산표의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자. 시산표의 원리는 대차평일의 원리에 따라 작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잔액 시산표 자, 저는 줄여서 트라이얼 밸런스 자, 이 잔액 시산표를 한번 봐보자. 자, 그럴 때 자, 이 시산표의 잔액 시산표는 자, 원장하면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이 있고 재무 계정이 있는데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있죠? 일명 산부자, 비수를 꽂았죠. FP는 산부자요. 자, CI는 비수를 꽂는다. 그래서 잔액 시산표에 원장에 잔액을 보니까 자산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나타나고 그러면 자산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부채 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자본 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비용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수익 계정 잔액은 대변에 존재합니다. 지금 자산 계정의 잔액, 부채, 자본, 비용과 수익 계정의 잔액을 보니까 자, 그런데 그 잔액을 시산표는 시점이 마감, 결산 시점이죠. 결산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은 차변에 쓰고 부채는 대변, 자본은 대변에 쓰는데 이 잔액 시산표에 있어서 이사는 시점이 기말, 시점의 마감이 이루어진다면 자산하면은 기말 자산이 되고 부채하면은 기말 부채 잔액이고 자 자본은 기초 자본의 잔액이 됩니다. 비용은 총비용 토탈 비용 토탈 수익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기말 자산이 100원. 자, 기말 부채가 40원. 기말 자본 40원. 총비용이 200원. 그럼 총수익이 220원. 예를 들면 자, 그럴 때 차변과 대변의 합을 보니까 차변의 합 300원, 대변의 합 300원. 이렇게 대차평균의 원리란 잔액이든 합계든 차변에 이 기록한 금액의 합하고 대변에 기록한 합이 반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원리가 대차변 원리서 차변과 대변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원리가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합이 차변과 대변 일치가 아니라 차변에 기록한 금액의 합, 대변에 기록한 금액의 합이
일치 여부를 하기 위해서 만든 표를 시삼표라고 하는데, 이 시삼표의 자본은 기초 자본이 되는데, 우리 교재에 149페이지 중간에 회계 등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삼표 등식이 나오거든요. 그 등식에 조금 정확한데, 자, 시삼표, 요 시삼표 등식 뭐죠? 그래서 시삼표에서 등식이란 식이 같다는 거잖아요. 식이 같다는 요 입고루가 등식이죠. 이 식이 같다는 거니까 요 시삼표에서 이걸 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기말 자산 플러스 총비용 입고루 기말 자산 뭐야?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총 수익. 자, 이걸 잔액시삼표 등식이라고 하더라. 자, 그랬을 때 기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의 총수익인데, 여기서 나온 겁니까? 요 차변 대변에 기록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플러스는 같은 변은 플러스. 계정과 시계 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은, 그런데 이 시삼표는 자본은 기초 자본을 대입한 거예요. 기초 자본을 대입해야 시삼표에서 왜? 비용 수익의 손익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삼표 등식에 149페이지 기본서를 확인하겠지만 자산 플러스 비용 이꼬로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틀린 거 아닌데 명확히 됩니다. 자산은 기말자산, 부채 기말채, 자본은 기초자본의 의미가 된다. 그 이유가 자, 이런 시삼표는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를 하게는 거니까 이걸 한번 쪼개면 자, 이 시삼표를 한번 쪼개면 기말 자산, 자, 기말 부채, 기초자본 40원, 자, 그다음에 총비용 200, 총수익 220원. 자, 쪼개봤죠? 그래서 3부자하고 비수를 한번 이렇게 쪼개봤다. 그 말이에요. 3부자 비수를 쪼개봤다. 자, 이럴 경우에 3부자를 나타나는 게 재무상태표. 자, 비수가 나타나는 게 포괄순위 계산서.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말이 되니까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인데 차변에 100원, 대변도 100원. 자, 저는 지금 기말 자산, 기말 부채면 지금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금액의 의미가 기말 자본, 시점이 기말이라면 기말 자본이 돼야 기말 자본이 60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말 60원이니까 100원씩 일치가 됐죠. 됩니다. 그럼 이제 포괄순위 계산서는 비용이 200, 수익이 220이니까 양쪽 금액 일치시키면 220원
220원을 일치시키면 차변 쪽에다가 20원을 기입을 해서 순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럼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그만큼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자, 요 20원이 이익이 되는데 포괄순이익 이익은 기말자본 60원과 기초자본 40원의 차감한 60원은 20원을 더해야죠. 20원을 더한 금액이 60원이니까 이걸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이익.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계산법하고 손익법하고 계산 결과는 손익은 같다고 그랬죠. 틀릴 수가 없습니다. 또 증명하겠지만 이거 보세요. C야의 순이익이 20원이면 FP의 순이익도 2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원의 순이익이 났는데 그러면 재무상태표하고 이렇게 쪼개면은 순손익이 나타나지만 이건 치산표라고 하는 것은 손익을 구하는 표가 아니라 원장에 기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든 표가 시산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산표 원리에 있어서 자, 이 시산표 등식은 좀 활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산표 원리에 따른 구정을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잔액 시산표를 가지고 많이 정리하니까 원리를 한번 파악했죠. 그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은 그에 대한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합계시산표, 잔액 합계시산표에서 요 잔액 시산표에다가 초점을 좀 두라고 그랬죠. 비록 뭐 합계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잔액에 초점을 두되 자 우리가 계정과 식을 세웠을 때 등식은 이꼬르라고 했죠. 그럴 때 요 시산표에서 기말자산 총병 자산의 잔액은 자변, 부채 잔액 대변, 자본 잔액 대변, 수익 대변, 비용 차변의 잔액이니까 그 잔액을 자 기록을 해서 이꼬로 찾았을 때 식이 시산표 등식으로 나타나는데 자본은 기초 자본이 된다는 것도 확인 한번 해서 시산표하고 재무상태표, 포괄순이익 계산서에 이런 관계를 좀 구분할 줄도 알아야겠죠. 자, 3부자 비수를 하나로 나타나냐? 3부자하고 비수를 쪼개냐? 그래서 시산표에는 3부자 비수가 다 나타납니다. 시산표는 단 수정전 수정후 시산표는 3부자 비수가 다 나타나지만 2월 시산표에는 비수가 안 나타납니다. 재무상태표 항목만 나타나니까 이런 걸 구분하겠지만 2월 3일을 구분해서 수정전 수정후 시산표를 틀잡아서 3부자 비수를 우리가 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시산표, 재무상태표, 포괄순이익 계산서를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게 시산표 원리의 이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시험 한번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